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저희 현장 토목공사에 대해서, 모델하우스 토목공사에 대해서 저랑 같이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경력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여기 모델하우스 토목. 모델하우스만 한 거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경력은 2에서 3년이요. 네, 모델하우스만. 모델하우스만. 이 위험성 평가표 직접 만드셨나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만들었죠. 폴테라인 만들었죠. 그 작업 개요가 지금 보면 이제 부지 정리, 기초 토파기, 기초 철근 배급 및 콘크리트 타설돼 있어요. 네. 그 나중에 철골 작업하게 되면 철골 데크 놓죠. 네. 데크 위에 콘크리트 타설도 슬랍 타설 토목이 같이 포함이죠. 네. 그럼 여기다가 요것도 뭐 2층도 같이 포함이네요. 네. 자, 첫 번째 작업할 때 안전교육 및 훈련 공통사항인데 이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규교육 미실시한 상태로 현장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에 신규청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 안전 담당자, 요분이 안전 담당자는 뭐 관리 감독자도 됩니다. 감독자도 되고 반장님도 돼요. 소장님도 되고요. 하여튼 관리자는 신규 채용자를 안전교육자로 인솔해 주셔야 돼요. 현장에 교육을 안 받은 분이 현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로 오세요라고 해서 왔더니 현장 내 막 돌아다니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인솔해서 교육장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자는 작업 내용,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안전 작업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아주셔야 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교육도 받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크게 다친 거잖아요. 그런 거는 119에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연락하셔도 돼요. 그리고 허가되지 않는 자의 현장 출입은 방문객, 음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아, 외국인 근로자 없죠. 그러면은 방문객이나 음주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고, 허가되지 않는 자의 현장 출입은 통제되고, 방문객은 경비실의 통제를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 중에는 당연히 음주하시면 안 되고, 전날 음주를 하셨는데 아침에 깨지 않아도 현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현장에 출입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고혈압, 당뇨 등 약을 드시면 저희 보건관리자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출한 것 중에 소장님, 우린 산비탈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걸 같이 넣어 오셨더라고. 그래서 산비탈 안전은 아니고요. 저희 현장에 이제 흡연 관련된 것들, 그 산불, 이제 산비탈이 아니니까 산불 제외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사업장 주변에 재떨이 소화기를 비치해서 흡연구역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작업 중 또는 휴식 시간에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하시고, 딴 데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작업 종료 전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불티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개인보호구 착용,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현장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현장의 모든 작업자는 기본적으로 안전모, 안전화, 갑반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 신호할 때는 붉은색 조끼, 신호수 조끼 하시고, 호각, 무전기, 경광봉 사용해서 신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호각하고 경광봉하고 신호봉하고 신호수 조끼는 안전관리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작업의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하도록 좀 해주세요. 자, 용접 작업할 때는 보안면, 호흡기, 분진이 많이 나는 데서는 호흡기 보호구, 고속절단기 사용 시 보안경, 이거는 꼭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자, 개인보호구. 반장님은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개인보호 착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좀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신규 채용 인원, 신규 인원 채용 시 개인보호 지급해야 됩니다. 사업주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낙하물 위험 있는 곳에는 안전모, 추락 위험 있는 곳에는 안전벨트, 그리고 안전화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장님께서는 꼭 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해주시고, 없거나 훼손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자재, 하차 및 눈반, 사용하는 자재, 지금 자재는 적지 않아, 여기다 기재를 안 했는데, 무슨 자재 들어와야 돼요? 취급하는 자재가. 마지막에 들어올 자재라고 해봤자 보도블록 말고 크게 없어요. 보도블럭이요? 네,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등 큰 자재라고 하면 지금 여기 콘크리트 사설도 들어있던데,
철근 조립 다른 거예요? 철근 하시죠? 네, 철근 있고. 자, 철근 있고. 자재 하역 시, 자재 반입 시 지게차로 내릴 건가요? 네, 지게차로 다 내리죠. 아, 지게차로 다 내리시죠. 지게차 주변 접근 통제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반장님은 지게차 주변 위험 반경 설정하고 유도원 배치해서 근로자의 접근 좀 통제해 주시고, 유도원은 항상 운전원이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걸 좀 관리해 주시고, 반장님 저기 신호도 하실 거죠? 네, 신호 다 네. 신호봉이랑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신호수는 저희가 차인벨 드릴 테니까 접근할 때 삥삥 울리라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역시 적재 상태 불량으로 교속 풀 때 자재 낙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트럭 위에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작업할 때, 저기 자재를 풀 때 이게 쏟아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의 적재 상태를 좀 반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고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하역 거 좀 더 계속하면 장비 이동 작업 중에 장비 협착할 위험이 있으니까 작업자 이제 신호하는 분 말고 하역하는 분 말고 주변 다른 작업자분들은 신호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통로로 이동을 좀 하게 해주시고, 지게차를 사용해서 자재 장비 운반 시에는 신호수 아까 말씀하셨던 복장, 네. 그리고 이제 신호봉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저희가 지게차 이제 계약할 때 후방 카메라하고 후방 경보기 작동되는 걸 할 거고, 어라운드 뷰도 설치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다른 장비, 안전장치가 없는 장비 들어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반장님께서는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좀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량에 차량에 작업자가 무리하게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근을 받는 작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재를 받는 작업을 할 때 차량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저기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자 우리 직원 배치하셔가지고 관리감독자나 반장님 배치하셔서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작업 지휘자도 선정해 주셔야 돼요. 관리감독자는 적재가 불량한 자재, 차량 위에서 운전자 등 작업자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운전자 올라가는 건 사실 잡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작업자는 우리 통제 범위에 있으니까 무리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작업 장소가 좁은 데서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반장님은 지게차가 자재를 하역할 때 뭐 창고에 작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뭐 안전한 곳을 피하게 하든지 해서 다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자, 구착 작업할 때 구착 작업할 때 장비는 어떤 거 사용하나요? 공투요. 공투. 아, 공육도 아니고 공투 사용하시군요. 방석이 안 크다 보니까. 아, 그럼 뭐 공투 사용하시고, 위험 요인은 여기에 장비 작업 중에 협착한 위험 요인하고 뭐 협착 위험하고, 그리고 부적격 작업자에 의한 조종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투 같은 경우도 버킷 이탈 방지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있죠. 예, 버킷 이탈 방지핀, 방지핀 미작동으로 버킷 탈락 위험이 있고. 근데 링크 달린 것들은 요즘 그게 안 나오는 제품들이 있던데, 장비 중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거기에 따른 안전 조치가 또 있으니까 그게 돼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아, 네. 구착기로 그냥 구착만 하실 거죠? 자재 양조하거나 뭐 그런 건 그런 건 없고요. 그렇죠. 그럼 보면 여기 뭐 구착기로 뭐 작업하다가 사용되는 사고 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여기 보면 그 직원한테 여기 지금 528페이지부터 보면 굴착기 작업할 때 이건 자재 낙하는 필요 없고, 굴착기 전도 위험,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바닥 평지에서 할 거면 크게 해당 안 되고, 굴착기와 작업자 협착하는 위험에 대해서 여기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나온 거 있어요. 그리고 요게 제일 위험한 거니까 요거에 관련된 거 내용 여기다 넣어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부적격자 조종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그리고
참조하고 부적격자 조종은 요거는 지게차에도 부적격자 조종에 들어 있을 거예요. 지게차에도 부적격자 조종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버킷 이탈 방지핀 미작동에 의한 버킷 탈락은 토목공사에 대한 게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 여기에 보면 49페이지에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라고 하세요. 반장님 요거 항상 반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버킷 이탈 방지핀은. 예. 자, 굴착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은 요 장비에 관련된 위험 요인을 해서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철근 가공하고 조립해야 되잖아요. 네. 철근 하역한 다음에 가공하고 조립하고 운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철근 뭐 대표적인 게 몇 밀리짜리가 있죠? 저희가 기초 철근은 19mm 사용하고 예. 슬라브 철근은 10mm 사용합니다. 아, 10mm. 그럼 19mm나 10mm네요. 자, 요 사용할 때 공도구가 어떤 거 사용하죠? 절단기 절단기 가져오나요? 네. 아, 핸드 절단기 아닌 핸드 절단기 핸드 절단기. 장비로 쓰는 거. 예. 그라인더로도 자르나요? 아니요, 그라인더 사용 안 해요. 그라인더 사용 안 하고. 절단기 그거 하나만 사용해요. 예. 커팅기 이거 저기 그 핸드로 된 것만 사용하시고. 네. 가설 전선 가져오실 거죠? 네, 그거 갖고 오세요. 가설 전선. 공도구가 가설 전선 사용. 그러면 첫 번째 가설 전선 관리 필요해요. 가설 전선 뭐 불량에 의한 뭐 감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가설 전선에 대한 내용도 여기 전동 공구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설 전선에 의한 뭐를 바닥에 또 써요. 작업자가 발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은 가설 전선은 2m에서 바닥에서 2m 이상 좀 띄워주셔야 돼. 관리 감독자는 뭐 철근 가공장을 철근 하역하고 가공하는 장소를 분전반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뭐 피복선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 소장님입니다. 반장님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전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전반에서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둘 때에는 2m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인양하는 걸로. 예, 이렇게 2m 이상 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자에게 교육 좀 해주셔가지고 근로자가 전선이 바닥에 깔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여기에 관리 감독자가 해야 될 일하고 뭐 소장님이 해야 될 일, GS에서 해야 될 일, 반장님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으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철근 가공하고 조립한 다음에 철근 가공한 다음에 조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립은 방석 피추에 있는 데는 방석이 있는 데만 할 거고 데크에서는 데크 위에서 할 거잖아요. 네네. 거기 철근 데크 상부에서 철근 조립 시 추락 위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추락 위험. 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포르테에서 현장 소장은 외부에 철골 기둥 간에
저기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로 생명줄을 좀 설치하세요. 로 생명줄을 저기 데크 단부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리감독자는 반장님이 작업하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철골 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고 1층 저기 데크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생명줄이 설치된 생명줄이 맞아요. 한번 당겨보고. 예, 생명줄이 이 견고한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철근 작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바닥에서 몇 메타 이내에 하는 작업자들, 그러니까 가까이서 작업하는 근접 작업자들만 안전벨트 착용하고 그 외에는 주변에 안전벨트 놓으라고 할 생각이에요. 해보고 만약에 좀 그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면 풀고, 만약에 그것도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더 멀리까지. 예. 그 반장님은 철근 결속 작업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이게 단부에서 1m 이내로 저희가 저기 정해서 1m면 너무 짧나? 장소 에 있는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더 추가를 좀 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말씀드릴게요. 그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펌프카 사용하실 거잖아요. 이제 펌프카 규격을 얼마짜리 사용할 거예요? 3미카짜리. 그러면 뭐 32m 이내에 다 이게 작업이 반경 내에서 30m 안에서 다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 장비 세팅하고 진해력 부족에 의해서 장비가 전도되거나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부분이 보내드린 자료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앞선과는 해당이 안 될 거지만 여기 펌프가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펌프가 세팅 부분 중에서 주임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펌프가 세팅 중에서 뭐 아웃트리거 확장 축소 시 장비에 협착하는 사고 사례, 우리 인천에서 사고 사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놓은 겁니다. 확장 축소 시 아웃트리거와 장비 사이에 협착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비 세팅 시 연약지만 치마에 의해서 장비가 전도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관리 감독자는 뭐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펼치지 못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웃트리거에 대한 조치, 또 펌프가 이동하거나 펌프가 한 곳에서 닫힐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동하거나 했을 때 작업자랑 다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내용들, 요거를 참조해서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예? 지금. 그리고 붕대 파단에 의한 사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붕대 파단에 의한 사고는 방지하기 위해서, 자, GS건설은 에서 저희가 장비를 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반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작업자분들이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붕대 하부에서 휴식하거나 대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해주셔야 되고요. 녹자는 작업자가 엔드호스나 붕대
하부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최소화 좀 시켜줘야 됩니다. 네. 하고, 그리고 작업 방법도 펌프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펌프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태를 하고 엔드호스가 있는데 엔드호스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지막 호스. 그러면 데크에서 작업하거나 어디에 작업할 때 작업자가 여기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네, 반대쪽에 여기서 작업하는 방향. 예. 그리고 그 장비 자재, 장비 운전 및 개인 보호구하고 자재, 그리고 그 공도구, 그 저기 철근 절단기만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철근 때는 철근.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저기 가설 전선, 네, 리드선. 예, 전선, 이거는 리드선 하고 개인 보호 및 건강 상태, 부착기 펌프카 점검하는 거, 장비 점검, 유자격 운전은 종료 후 정리하는 건 정확.